이제 보시면 얘도 제가 그 이넘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임하고 오디널처럼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세팅은 됐는데, 기본적으로 값은 세팅이 됐는데 읽을 권한은 없단 말이야. 그지? 자, 이거 프라이빗 설정할 거고요. 게터를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지? 게터를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게터를 쓰진 않을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네임 필드도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메서드로 제공하고 있는 필드 이름하고 똑같은 거, 얘처럼 이넘처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넘처럼 쓰려고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요. 순수하게 뭐 그냥 게터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의상 그냥 게터 해서 써도 상관없는데, 퍼블릭이죠. 문자리고요. 메서드 쓸 거고요. 자, 여기 물론 구성은 아래다 그냥 여기다가 쓸게 한 줄이니까 리턴 누구야? 여기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다. 그지? 한 줄이니까 그냥 옆으로 쭉 썼습니다. 화면이 안 보여서 쓴 것 뿐이다요. 그지? 여기도 코네임도 이렇게 필드처럼 쓰시면 되겠다. 그지? 여기 있는 거는 롤네임을 리턴해주는 get 메서드예요. 사실은 게터를 안 만들 거고 그냥 이 이름으로 똑같이 필드 이름하고 똑같은 메서드 이름을 구성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써봤다고요. 필수는 아니고요. 게터 쓰시면 돼요. 됐죠? 다 구성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의할 것들이, 근데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쓰는 건 아니고 이넘이라는 콜렉션을 통해서 테이블을 구성하실 수 있는데, 구성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콜렉션의 엘리멘트 구성, 콜렉션에 구성하고 있는 이 마이로를 이용해가지고 마이로를 테이블에 데이터로 쓸 수 있잖아요. 그지? 엘리멘트 콜렉션이에요 라고 써주셔서 이거 쓸 때 그지? 인베디드 클래스라고 되어 있다, 또는 베이직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엔티티에 종속되는 테이블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지? 다른 데서는 쓰지 않을 거고요. 요것만 따로 여기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내부에서 구성할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이제 외부에서 뭐 테이블 엔티티를 구성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테이블 이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시면은 여기 있는 엔티티 my 유저하고, 이거 my 유저도 엔티티라고 써줄 걸 미안해요. 이거 좀 하나만 수정하고 갈게요. 하나만 수정하고 갑시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름하고 플러스 필드명으로 테이블 이름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알죠? 이름이 되게 복잡하면 좀 보기 힘드시니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시면 되겠다. 그지? 여기 있는 것도 엔티티에 테이블로 만들어지는데 별도로 설정 없으면은 여기 있는 클래스 이름이 테이블 이름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게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그지? 테이블. 그래서 쓰시면은 네임 설정 가능하죠. 테이블 네임. 이거는 마이 유저라고 할게요. 그래서 마이. 어쨌든 이렇게 써든 db처럼 뭐 언더스코어 마이 유저, 아이고 유저라고 쓰든 어차피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테이블 구성 가능하죠. 그지? 그때 이 콜렉션 테이블인가요?
그죠? 컬렉션 테이블 넣어가지고 네임 설정 가능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 할까요? 롤이라고 할까요? 그냥요? 롤 테이블, 마이롤? 뭐, 롤 테이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저장할 거긴 할 건데,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넘이기 때문에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오디널로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문자열로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했죠, 그지? 이니멀레이션이니까 ENUM 이잖아, 그지? 이니멀레이티드. 그래서 저장할 때 유형을 설정이 가능한데, 이니멀레이티드 그냥 따로 놔두시면은 오디널로 디폴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지? 디폴트가 오디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누구란 얘기야? 앞서서 저장했던 이니멀레이티드 타입 중에서는 문자열로 저장해준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설정했던 이넘에서 누구야? 문자열 타입이니까 요거 유저로 들어간다고요. 유저라는 문자열 타입으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DB에 이넘을 여기 테이블에 저장할 때 문자열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오디널로 저장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자, 뭐 세팅하는 거는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롤을 읽어드릴 때 또 그렇고요. 읽어드릴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넣는데, 저희가 얘를 여기다가 이넘을 세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세팅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지금 객체의 너리 값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제 코딩 작성하는 게. 그래서 미리 세팅 좀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new 해시셋으로 저장할 거고요. 근데 요놈이 저희가 지금 빌더를 구성해서 했는데, 빌더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네, 요거 넣어주자마자 기본값으로 적용했는데 빌더에서는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럴 때 빌더에 디폴트 뭐가 많네요, 지금. 빌더.디폴트, 그지? 해서 해주시면은 요 값이 디폴트 빌더를 적용할 때 디폴트로 설정이 됩니다. 네. 빌더의 디폴트가 널이면은 그때 가가지고 new 해시셋 해가지고 셋에다가 추가하는 거잖아, 그지? 추가해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그 메서드를 쓰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편의 메서드를 만드시면 나을 것 같고요. 편의 메서드는 제가 public void add role 이라고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고요. 구성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컬렉션에다가 저장한다는 얘기지. 컬렉션에다가 add 할 거예요 라고 좀 add 롤이 있어야 되겠죠, 그지? 롤은 myRoll을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자, 그냥 편의 메서드니까 요거 저장해주면 돼요, 사실은, 그지? 근데 나중에 얘를 계속 내가 재활용해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또 써야 돼요? return this 쓰셔도 되고요, 그지? 세터 기능 플러스 얘를 했을 때 return this? 네, return this 써가지고 엔티티를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얘를 계속 해가지고 엔티티 뒤에다가도 계속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지?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사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일이 따로 구성하셔도 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여기다 롤셋에다가 네, 편히 그냥 여기는 메서드 통해서 그냥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접근하지 않고 메서드만 구성하면은 롤셋이라고 여기 셋 컬렉션에 제공하고 있겠죠, 그지? 이거
이것도 추가로 더 구성할 수 있나? 여기서요. 롤 컬렉션 네임이니까 롤 들어가고 있고, 그지? 여러 가지 있는데, 조인 컬럼, 뭐, 이렇게, 조인 컬럼은 상관없죠, 그지? 조인 컬럼은 우리가 어디로 조인이 되냐면, 요놈이, 여기는 PK에 조인 되고 있죠, 그지? 조인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별도로 일단 설정하지 않고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름이 좀 더 길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 그냥 감안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줄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저번에 해드릴 때 뭐 조인 컬럼도 넣어드리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정도. 네, 추가로 넣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원가입을 위한 테이블은 구성했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실행시켜가지고 상태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만들어졌는지, 또 제가 빠진 게 있는지. 그냥 붙으면 실행시키면은 테이블이 자동으로 일단은 생성시키도록 제가 넣어놨단 말이야, 그지? 할 거고요. 처음에만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쿼리를 직접 날려서 하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테이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퀀스도 아까 만들었었죠, 그지? 시퀀스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또 롤 테이블과, 그렇죠? 여기는 롤 테이블, 그 다음에 마이 유저니까 위에 있는 마이 유저 엔티티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테이블의 관계가 이제 포링키로 자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롤 테이블에서는, 그지? 회원 테이블에 있는 포링키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롤 테이블에 그 포링키가 만들어지고, 포링키 컬럼이 만들어지고 있고, 해당하는 포링키는 누구고요? 유저 엔티티에 있는 NO 값을 참조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필드 값이고요. 키 값이 포링키 이름이네. 포링키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필드는 유저의 PK 값을 참조해서 포링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리 테이블에서도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아까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은, 그렇죠? 테이블이 두 개가, 야, 새로 고침이 제대로 안 됐나봐. 넣고, 새로 고침, 확장해서 보니까 나왔다, 그지? 하나는 시퀀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저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롤, 얘 왜 이놈으로 들어가지니? 데이터 이거 웃기는 놈이네. 문자로 들어가야 돼. 일단 넣어볼게요. 일단 확인해보고 뭐 수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문자로 세팅돼야 되는데 뭐 설정 안 했습니까 제가? 이상 상황이 발생했네? 원래 문자로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17이라서 그런가? 왜 그러나? 자카르타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뭐 빼먹었나요? 뭐 상황에 따라서 바꾸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자동 구성해서 일단 넣어보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잘 되어 있고요, 그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은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테이블도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성할 건 아니니까 일단 준비만 해봤습니다 정도로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설정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지? 시큐리티는 그러면 로그인 인증하는 부분들이요, 그지? 그러면 하나하나 그 HTML 코드부터 쭉 넣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도 안 넣고 이제 롤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구성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될 게 이제 시큐리티 관련 컨피그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지? 클래스로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컨피그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구성하고 있는 어노테이션은 이거 컨피그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뭐 넣나요? Enable Security, 웹 시큐리티 넣어줘서 할당하고 있었어요. 그지? 뭐 참고할 거는 여러분들이 스프링 IO 참고하시라고 했고요. 그지? 자, 메뉴에서 시큐리티 부분 들어오시면 되겠고, 럼 메뉴 들어오셔서 뭐 현재 여기 있는 6.1.0이니까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저기 아래에 있는 5.8점대 가면 그 스프링보트 2점대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그거랑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블릿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여기 있는 서블릿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컨피그레이션 들어오셔서 자바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항목들 살펴보시면은 시큐리티 구성하실 때 컨피그레이션 할 때 이렇게 클래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어노테이션 2개 제공하고 있다,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디테일즈는 우리가 빈으로 만들 건 아니고 그냥 클래스로 해가지고 그냥 컴포넌트로 구성할 거니까 참고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제 시큐리티 구성하실 거면은 유저 디테일즈를 여러분들도 이것도 필수 사항이다, 그지? 오버라이드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지? 그것들 일단 나중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URL 보안부터 설정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HTTP 시큐리티 항목이네요, 그지? 여기 있는 것들 빈으로 구성하시면 되는데 요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업그레이드 안 돼 있다 했죠, 그지? 요것만 상황에 맞게끔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지? 복붙만 잘하시면 되잖아, 그죠? 일단은. 네. 근데 어디에 내가 복붙할 게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한 것들 보시면은 웹이니까 URL 관련된 보안 설정부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퍼블릭 썼었는데 요거 쓰지 않아도 돼요, 라고. 그리고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요, 그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큐리티는 필터가 여러가지 필터 거의 한 36개 정도 되는 필터가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객체가 이제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는 객체이고요. 걔를 통해서 빈을 만들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HTTP 시큐리티가 파라미터로 제공하고 있는데 얘 통해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임포트 딱 하자마자 디플리케이트 됐다고 나온다고, 그지? 그러면은 디플리케이트 됐으니까 디플리케이트 됐는데 그러면 일단은 리무벌 됐다는 거는 일단은 7버전에서는 아예 이제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7버전은 뭐 물론 잘 쓰진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뭘로 쓰라고요? 이걸로 instead 대체됐다고요. 대신 얘를 쓰세요. use 누구요? instead 얘를 쓰세요. 아마 이해가 있나봐요, 지금. 이걸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아래 항목은 나중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폼 로그인에 관련된 것들 설정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베이직 사용 안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URL에 관련된 보안 설정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안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지? 보안 적용하지 않을 거면은 permit all로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인덱스부터 열어볼게요 라고 넣을 때 어떻게 넣어주시냐, 여기 있는 authorize 항목이잖아, 그지? authorize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다 그대로 놓을까? authorize 그대로 위쪽에다가 점 찍고, 기존에는 이제 엔트 매처라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누구야? 리퀘스트 매처라는 부분들 이용하시면은 패턴으로 해서 넣어줄 수 있겠다, 그지? 일단 얘가 루트가 인덱스니까 인덱스는 일단은 permit all 할게요 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미리미리 좀 세팅하고 갈까요? 그러면은
그 회원가입 페이지하고 일단은 회원가입 페이지 있어야 되는 거지. 회원가입 페이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만 회원가입 페이지 URL에 관련된 것들 설정할 건데 제가 그 URL은 사인업이라고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인 미리 좀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주소에 대해서도 허용해 주세요 라고. 회원이 아니어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 그 나머지 주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안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보안이 적용이 됐을 때는 해당하는 페이지를 로그인으로 구성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단은 CSRF는 어떻게 할까요? 적용해봐라. 저희는 적용할 거예요. CSRF 설정이 디폴트 적용할 건데 아무것도 안 쓰시면 돼요. 이제 CSRF에 대한 설정 아무것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세이블 하실 거면 디세이블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표현만 쓸 거예요. 나중에 뭐 근데 JWT 토큰 적용하실 거면은 CSRF 굳이 필요 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JWT 토큰이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CSRF 관련된 것들만 항목을 표기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CSRF 토큰 관련된 것들 설정하실 수 있는데 요거 CSRF 설정이요 디세이블드 해서 해제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적용할 거니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주석 처리해주고 나중에 토큰 JWT 토큰이 그지? JSON 웹 토큰을 적용했을 때는 사용하시라고 그러지. 굳이 불필요해요.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웹토큰 사용하는 거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뭐 설정할 게 한 10단계 정도로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는 폼 로그인 설정해야 되는데 좀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제 필터 체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폼 로그인 가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로그인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 그러면 폼 로그인은 지금 제가 얘를 그 빈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아마 찍어 주셔야 된다 했다 그지. 그 다음에 CSRF보다 위쪽에다 넣을까봐요. 미리 여기다가 아래다가 넣어주도록 하고요. 또 점 찍고선 폼 로그인 일단 디폴트를 사용할 거예요. 로그인 폼을 사용할 때 디폴트 쓸 거면은 F 안에 일단은 아무것도 없죠, 그지? 넣어주시면 아마 디폴트 사용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 라는 얘기죠. 지금 이 인덱스는 뜰 거고요. 보시면은 인덱스 파일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를 구성해 두도록 할게요. 템플릿 인덱스 HTML이요. 인덱스 페이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컨트롤러 별도 없어도 자동으로 일단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지? 자, 근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가요? 이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덱스도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요. 그지? 그래서 한번 실행하고 보도록 합시다. 보안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매처 구성을 하지 않았을 때 뭐예요? 인덱스 구성하지 않았을 때 인덱스도 허용하지 않으면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요. 그죠? 왜냐면은 인덱스 여기서 로컬호스트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지. 인덱스 페이지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그렇죠.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만든 로그인은 아니고 시큐리티가 제공하고 있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있다. 인덱스는 제고도 나와야 되겠죠. 그지? 근데 가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실 거냐면 바로 로그인 들어가도록 하려면은 뭐냐면 그루비어나 이런 것들 쓰실 때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딱 가면은 펴가지고 회사 업무용
그룹웨어 같은 거 들어가잖아, 그지? 보통 들어가면 바로 뜨는 게 아니고 뭐야? 네, 로그인부터 하라고 하잖아, 그지? 그럴 때 쓰실 수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되겠다, 그지? 저 시작 페이지를 애초에 그 보안을 모든 것들은 보안을 적용하시는 게 낫겠죠, 그지? 보안 처리하는 그런 사이트인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근데 일반적인 사이트들은 보통 웰컴 페이지들 만들어 놓고 쓰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덱스 페이지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 제공해주면은 되겠죠, 그지? 이렇게 구성했을 때 들어가시면은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자, 적어도 인덱스 페이지는 접근이 가능해지죠, 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허용하고 있는 퍼밋 올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보안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보안 없이도 접근이 가능한 페이지 등을 구성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죠? 그거 원리만 아시면 돼요, 그지?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그 리퀘스트 매처를 만들어서 넣는데 이거를 왜 넣는지를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퍼밋 올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증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모든 유저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지? 아너니머스 유저인 경우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그런 페이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매처에다가 주소 패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인업 회원가입 해야 되니까 사인업을 구성하셔야 되겠죠, 그지? 만들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만드시면 되겠다, 그지? 순차적으로. 아니면 머릿속에 이제 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만들었으면 되겠죠. 없으니까 만들 거고요. 페이지는 제가 스팸 그리고 유저에다가 넣을게요, 거든요. HTML이요. 여기 거를 못하네. SING라고 싱이라고 썼네. 싱업이라 써놨네. 이렇게 일단은 폼은 아직 안 만들었고 파일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회원가입 페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여기 인덱스에서 메뉴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지? 아이고, A 태그 지금 회원가입이야, 그지? 사인업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지? 일단은 이동이 된다 안 된다? 가능해야 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페이지 주소가 여기 존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템플릿은 여기다 구성했으니까 당연히 컨트롤러로 구성하시면 되겠다, 그죠? 컨트롤러는 자바단에서 만들 것으로 할 거고요. 클래스 컨트롤러 패키지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거 커먼 이라고 해서 만들게요. 컨트롤러 주시고요. 꺼줄게요. 누구야? 사인 업으로 이동하는 페이지 설정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뷰 리졸버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지? 이게 템플릿 그 엔진인 타이니프가 해석하고 있는 주소 값을 리턴에다가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아까 여기 있는 경로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되니까 유저의 사인업 맞죠? 유저 폴더 아래에 있는 누구야? 사인업 HTML이요. SIGN업 앞에 프리픽스하고 서픽스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지? 프리픽스가 여기까지 리소스 폴더 클래스 패스 어디? 템플릿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슬러시까지 적용되어 있으니까 굳이 슬러시 앞에다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경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 폴더 아래에 있는 사인업 서픽스가 .ht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html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넣으면은 오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html 빼주시고요. 이거 아까 a 태그로 요청했습니다. 매핑 정보가 post get 둘 중에 하나 쓰신다면 뭐예요? a 태그는 기본적으로 get 매핑이에요. 그지? get 매핑으로 적용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URL 주소가 아까 제가 그렇죠? 인덱스에서 적용할 때 a 태그가 sign up 이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사인업이라고 URL이 요청이 됐을 때 여기 있는 템플릿인 유저 사인업 HTML을 화면에다 보여드릴게요. 동적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거지. 이렇게. 자, 페이지 설정까지 뭐 시큐리티만 해야 돼도 뭐 되긴 하는데 미리미리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하면서 들어가고 있죠. 굳이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로컬호스트 들어가이고요. 이거 안 켜졌니? 로컬호스트 인터넷이 지금 인터넷이 잠깐 끊겨 인터넷이 끊긴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지? 인터넷이 이거 왜 아니 붙었는데? 이거 상관없죠. 어차피 인터넷하고 상관없는데 서버를 안 켰니? 서버 스탑이 걸렸네? 그 DB 인터넷이 방금 그 불안정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DB 컨피그레이션에 문제가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로컬에서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DB 연결 부분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셧다운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자꾸 오른쪽 화면에 떴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라고지. 근데 아까 퍼밋오릴 시큐리티에다가 이거 안 넣어주시면 이동이 되냐고, 그지? 이동이 안 되겠죠, 그지? 회원가입은 그 어떤 회원가입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한 것들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고 난 다음에 유저 로그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회원가입 구현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그인 구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까 시큐리티 제공하고 있는 로그인 말고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로그인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회원가입 이후에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회원가입부터 할게요. 회원가입은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폼으로 일단 구성할 거고요. 자, 문제는 뭐가 적용이 되어 있냐요.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시큐리티 인증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시간 인증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스RF가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지? 네, 실스RF 토큰을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자, 일단은 구성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최소화해서 보도록 할 거니까 그냥 피택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구분해서 쓰도록 할게요. 회원가입에 우리 필요한 것들 뭐뭐 있는지 보시면 네, 일반 유저 회원가입이에요. 관리자는 아니고. 자, 뭐 넣으시면 돼요? 타입, 텍스트, 이메일부터 그지? 플레이스홀더로 일단 구성해서 이메일이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run
여러분들이 실제 구성하실 때는 이런 것들 밸리데이트 다 하셔야 돼요. 그지? 나 하진 않을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력된다라고 가정하에 넣어줄 거고요. 닉네임 설정할지 말지는 옵션으로 넣으시면 되겠는데 일단 닉네임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있었으니까 그지? 아니면 닉네임을 나중에 설정하게끔 하던지 하셔도 되겠고요. 그지? 이 닉네임 아이고 그 다음에 버튼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튼은 버튼 태그로 할게요. 버튼 여러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유저 엔티티에다가 저장할 목적이에요. 그지? 네,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또 들어가야 될 게 있나요? 뭐 더 넣는다고 하면은 제가 뭐 IP나 이런 것들도 넣어줄 수 있긴 한데 그건 아직 안 넣을게요. 그지? IP 자 그러면은 처리하기 한 엔티티까지 처리하기 전에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이름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다르게 쓰셔도 상관없다 했어요. 왜냐면 엔티티를 쓰지 않을 거니까. 뭐 쓸 거예요? DTO로 쓸 거예요. 그지? 어쨌든 여기다가 입력된 값을 내가 어디에다가 회원가입 폼에다가 해서 넣으시면 되겠다. 그지? 어디다 뭐라고 할까요? 액션 뭐라고 할까요? 회원가입 뭐 유저? 유저? 그게 뭐예요? 메서드는 호스트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메일도 넘겨줘야 되니까 이름을 넣어주셔야 되죠. 그지? 비밀번호 넣어줄 거예요. 그냥 편의상 패스 이렇게 넣을게요. 똑같이 설정할게요. 닉네임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엔티티에 최종적으로 엔티티에 넣어주긴 할 건데 여기 미안한데 여기 게터가 하나 없다. 게터 넣어주긴 할 건데 여기까지 여기가 DB라고 제가 생각하라 했더니 여기 있는 DB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는 여기까지만 세팅하면 DB하고 넣은 거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DB라고 생각합니다. DB에 넣을 때 일단은 필수적으로 뭐만요? 이메일, 패스워드, 닉네임만 들어오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안 넣으셔도 자동으로 구성이 될 거야. 어차피 이거는 이지 소셜이니까 소셜은 아니고 일반 로그이니까 펄스로 들어갈 거고 객체 타입이니까 여러분들 별도로 값을 세팅하지 않아도 펄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거 컨트롤을 구성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유저 컨트롤러 따로 구성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이거 뭐예요? 회원가입 메서드 일단 사인업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사인업 메서드이긴 한데 리턴 회원가입 이후에 어디로 보낼 거야? 로그인으로 보낼 거야? 일단은요 로그인 페이지 없잖아. 그지? 놔두고요 비워놓을게요. 일단은 그 보낼 수 있는 게 리다이렉트
그 인덱스밖에 없다요. 놔두고 나중에 회원가입 만들고 난 그 로그인 페이지 만들고 난 다음에 로그인으로 보냅시다. 그럼 되겠고, 사인업 회원가입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컨트롤러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네,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유저라는 매핑 메서드로 전달이 된다 했죠, 그지? 포스트로 전달이 됩니다 라고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네,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지? 포스트 매핑이니까 매핑은 포스트 매핑으로 들어오는 메서드 URL 중에서 어디요? 유저라고 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메서드가 처리합니다. 일단은 파라미터가 하나, 둘, 세 개 데이터가 있는데 세 개 데이터를 매핑을 해야 되겠다고요. 엔티티에다가 매핑해도 되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DTO로 매핑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가입할 때는 엔티티로 매핑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유저 new 해도 되고 save 심플하게 save DTO라고 할게요. DTO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탑다운으로 제가 DTO 객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알죠? 클래스 어디에다가 도메인에다가 .dto로 구성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누구요? 문자로 얘네들 매핑할 거예요. 이메일, 문자열, 파스. 그 다음에 문자열, 닉네임. 자, 여기 있는 이름하고 일치되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일치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핑할 때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제가 프라이빗으로 설정할 거니까 뭐 해주시면 돼요? 누가 했어야 되네요? DTO에서. 얘가 여기 있는 컨트롤러에다가 객체 형식으로 매핑이 가능합니다. 라고지. 객체 타입으로 매핑 해주고 있어요. 리스폰스 바디에서 넘어오는 리퀘스트 바디 데이터죠, 그지? 리퀘스트 바디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해 줄게요. 라고 그지? 뭐 저희는 생략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얘가 있다고 그지? 리퀘스트 요청하고 있는 어디요? 바디에 파라미터가 들어오잖아. 폼 데이터 들어오잖아, 그지? 폼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유저 세이브에다가 매핑할게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일치하는 이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세터가 있어요. 프로퍼티즈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세터를 통해서 쓸 거니까 세터 메서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세터 끝. 그럼 얘가 자동으로 수행할 겁니다만 우리 이거 안 써도 된다 했어요, 그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또 지울 거예요. 알고는 있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는 뭐 DOC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보시면 보는데 뭐 제가 있어야 되는구나가 아니고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되고 생략이 훨씬 더 깔끔하니까. 근데 가독성을 위해서는 뭐 넣어주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것도 일이죠. 자, 그러면 그 회원가입 처리하고자 하는 누구요? 서비스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서비스 구성을 제가 마찬가지로 탑다운으로 만들 거예요. 유저 서비스 이고요. 인터페이스 해서 그 임플리먼트 한 구조로 서비스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서비스 패키지에다가 만들어 낼 겁니다. 이제 인터페이스로 만들었고요. 구성은 파이널로 만들 거고요. required 컨스트럭터에서 DI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인터페이스인데 어떻게 DI를 합니까? 객체가 아닌데, 그지?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얘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빈을 만드시면 되겠다, 그죠? 객체빈 안 만들었어요 지금. 일단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구성하고 있는 거 쓸게요. 왼쪽에서 메뉴를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줄여놔가지고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것 뿐이다, 그지? PROCESS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 관계는 인터페이스고 얘가 누구야? 클래스라고 하면은 이 관계 가능하고요. 클래스가 얘를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구현하고 있으면 돼요. 임플리먼트 하고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여기 다형식으로 객체 선언이 가능하잖아요, 그지? 이걸 일반 객체 선언은 하진 않을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클래스를 구성할 거고요. 위치는 아까 서비스하고 좀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impl 임플리먼트한 객체들은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임플리먼트 되어 있는 클래스를 톱다운해서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지? 얘가 뭐가 된다고요? 실제 서비스 빈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서비스 넣어주시면 되겠죠? 했을 때 여기는 클래스가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부트가 자동으로 컨텍스트에다가 저장하고 있는 빈으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 그지? 그냥 스프링 DI 표현이라서요 지금 여기가 생성자 DI요, 그치? 생성자 DI 표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얘를 초기화해주면서 빈으로 컨트롤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어요. 요거 DI 표현이라 했다, 그지? 컨스트럭터 DI. 자, 그러면 서비스한테 일을 시킵시다. 로직은 어디다가 컨트롤러에서 하지 않고 서비스 로직에서 구성할 거예요. 이거 회원 가입해줘 라고 하면 세이브 해줘 라고 할게요. 세이브 처리해 라고 할게요. 누구를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세이브 처리해라 하시면 회원 가입하겠죠. 뭐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것들 리턴 받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고요. 메서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인터페이스에 먼저 만들어지죠. 이제 추상 메서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얘는 어디에서요? 구현체에서 구현하셔서 오버라이드 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겠다요. 회원가입할 데이터는 들어왔고요.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어디 접근해야 되냐면은 엔티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JPA를 이용해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엔티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접근 객체를 안 만들고 왔단 말이죠, 그지? 미리 만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왔네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유저 엔티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유저 엔티티가 여기 엔티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지?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유저 엔티티를 있는데 여기는 유저 엔티티를 통해서 일단은 JPA 통해서 접근할 거예요. 그러면은 레퍼지터리를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지? 레퍼지터리는 제가 편의상 엔티티랑 같이 구성할게요. 인터페이스로. 이름은 엔티티 이름 플러스 뒤에다가 레퍼지터리 이름만 붙여서 만들도록 할게요. 편의상 이렇게 만든 것 뿐이라고요. 네. 됐어요. 만들었으니까 놓고요. 근데 여기는 레퍼지터리는 JPA를 통해서 접근하는 DAO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JP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상속해서 쓰시면 돼요. 상속, 익스텐즈, JPA 레퍼지터리요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신 제네릭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설정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엔티티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엔티티에서 구성하고 있는 PK 데이터 타입이요, 그지? PK 타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롱으로 했으니까 래퍼 클래스에는 롱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일단은 레퍼리토리까지 구성했습니다, 그지? 쉬워요.